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파나소닉의 S1H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파나소닉의 카메라가 영상에 있어서 정말 좋은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타 브랜드보다는 일반 유저분들께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S1H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나소닉 카메라가 왜 영상에서 프로 감독분들 사이에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기의 스펙보다는 전문 영역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을 예정이에요. 스펙이나 샘플은 박재모TV의 박재모 감독님께서 너무나 잘 리뷰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나소닉 카메라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파나소닉 카메라의 첫 번째 장점은 높은 해상도와 안정성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영상 작업을 한 카메라는 파나소닉의 GH4였습니다. 당시에는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4K 해상도를 촬영할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였죠. 초기 출시가는 200만원대였고 이는 정말 놀라운 가격이었어요. 당시에 시네마급이 아닌 카메라에서 4K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는 DSLR인 캐논의 1DC가 있었지만 가격이 1000만원이 넘었으니까요. GH4는 보다 전문적인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전작에는 없던 제브라 기능이 추가되었고 확장 인터페이스 등이 추가되어 외부 마이크나 레코더를 연결할 수 있는 등의 기능들도 제공했어요. 미러리스 카메라로도 아주 좋은 퀄리티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세상이 열린 것이었죠. 5.7K가 왜 중요했냐면 보통 어디든 납품 규격이 4K라고 쳤을 때 4K 이상 되는 해상도가 있어야지 크롭을 한다든지 아니면 빠른 디지털 줌인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화질 열화 없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7K로 사람들은 말을 하죠. 요즘 4K 시대고 4K 모니터도 제대로 보급 안 되는데 6K건 8K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영상을 볼 때 4K 이상 되는 규격으로 촬영을 한다면 편집에 대한 관용도가 훨씬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다양한 앵글들,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4K 시대에 살지만 지금 찍은 촬영물들이 나중에 8K 시대에서 보면 화질 열화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있어서 리마스터 할 때도 아무래도 찍을 수 있는 그 최대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좋죠. 파나소닉 S1H는 6K 해상도를 발열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제 유튜브의 영상도 4K 시대가 되었죠. 6K의 해상도로 촬영한 후에 150% 이상 확대를 해도 4K급의 화면에서 좋은 퀄리티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샘플을 보도록 할까요? 5.9K로 촬영된 화면입니다.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는 4K로 촬영된 화면이고요. 이제 5.9K로 촬영된 화면을 150% 확대를 해볼게요. 4K로 촬영한 풀사이즈의 화면과 디테일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죠? 디지털 줌도 이렇게 멋지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프로미스트 필터나 글로우 효과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효과들은 화질의 열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6K급으로 촬영을 하면 높은 해상도로 인한 좋은 디테일로 화질의 열화를 커버할 수 있게 되죠.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면서 퀄리티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어 파나소닉의 GH5가 발매되면서 저의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파나소닉 GH5가 출시되자마자 구매하여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쯤부터 여행 플랫폼이나 영상 관련된 채널들에 제가 만든 영상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영상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파나소닉 GH5도 미러리스 영상 시대에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센서 전체를 사용하는 4K 60p가 가능했고 포트2 10비트 내장 녹화를 지원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나 10비트 내장 녹화가 이루어진 타사에 비하면 2년이나 일찍 내장 10비트를 구현하고 있었죠. 이 카메라 또한 200만원 중반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GH5를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된 건 참고할 만한 여러가지 좋은 레퍼런스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GH5는 뮤직비디오나 웹드라마, 단편영화와 같은 장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내외에서 보다 전문적인 영상 촬영용으로 활용되었기에 저 또한 더 전문적인 영상 감독을 꿈꾸게 되었죠. 특히나 저는 72초 TV의 오여정이라는 웹드라마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작품을 GH5로 찍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그 색감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최근에 정말 좋은 기회로 오여정을 연출하신 신지수 감독님을 만나서 단편 작업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파나소닉 카메라에 대해서도 흔쾌히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그 느낌으로 봤을 때 저는 GH4부터 사용을 해봤을 때는 그때는 8비트였잖아요. 뭐 그때보다는 확실히 10비트 카메라가 뭐 색의 디테일이나 이런 뭔가 표현력이라든가 좋았다고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색 보정이나 이런 색에 관심이 좀 많았다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보정할 때 좀 관용도가 좀 고비트를 좀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제 색 보정을 할 때는 피부톤을 가장 당연하지만 신경 쓰는 편이고 제가 좋게 본 뭐 영화나 그런 영상의 톤을 좀 비슷하게 재현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취향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제 드는 생각은 색 보정이 또 뭐 영상의 색감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생각보다는 실제로는 뭐 로케이션이나 미술이나 뭐 의상이나 조명 같은 게 더 크게 좌우하고 보정에서는 살짝 그런 거를 보조하면서 최대한 잘 살리면서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는 작업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요새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텐비트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그 감마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풍부한 비트 뎁스는 디아를 넓힌 로그 감마에서 색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미 2017년부터 파나소닉은 8비트 로그가 아니라 10비트 로그를 탑재하면서 시대를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S1H에서는 베리캠에서 사용하는 진짜 시네마 로그를 탑재했는데요. 미러리스에서 이런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바탕에는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시네마 바디로서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S1H에 시네마 카메라인 베리캠용으로 나온 파나소닉의 공식 럿들을 활용하였을 때도 아주 좋은 색감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나이시스트 709 럿의 경우에는 로그로 촬영한 화면을 우리가 실제로 보는 모니터 환경인 709 감마의 표준으로 잘 변환해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시네마틱 럿들이 존재하는데요. 조합에 따라 무궁무진한 변형도 가능합니다. 10비트 로그 감마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표준으로 보는 709 감마로 촬영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역광 상황에서 창밖에 빛이 하얗게 날아가 버렸고 피부톤이 칙칙하게 느껴지죠. 피부톤을 위해 노출을 더 올렸다면 뒷배경이 아예 하얗게 변해버렸을 거예요. 다음으로 로그 감마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배경에 디테일들이 남아있으면서 피부톤 또한 709보다 상대적으로 밝은 모습입니다.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로그로 촬영한 화면을 기초 보정과 스킨톤 보정을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로그로 촬영한 플랫한 화면을 709에 맞춰서 변형시켰고 상대적으로 대비가 떨어진 얼굴을 되살리기 위해 얼굴 부분을 마스킹해서 대비만을 조절해봤어요. 2차 보정 시에는 색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대비 조절만으로 피부톤이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비트 로그 감마가 담아낸 훌륭한 원본의 힘이죠. 제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쯤 영상 시장은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시장이 시네마와 비디오 시장으로 구분되어졌다고 생각해요. TV 드라마나 영화, 뮤직비디오와 같이 정해진 콘티에 의해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하는 시네마 시장, 현장에서 즉흥성을 갖고 소규모의 사람들이 촬영하는 웨딩이나 행사 촬영과 같은 비디오 시장이 영상 시장의 두 축이었는데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가 없어지고 비디오와 시네마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미러리스 카메라의 영상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기존의 카메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죠. 빠른 AF와 함께 시네마 바디에서 가능했던 심도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네마와 비디오의 구분이 더 이상은 불필요해진 것이죠.
미러리스 카메라 회사들은 이런 시장의 변화를 만족시킬 만한 자신들만의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춘 모든 걸 다 갖춘 카메라가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기술 혹은 자본 그리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 카메라 회사들은 장점으로 가져갈 성능을 선택했고 그 반대급부는 조금 포기해야 했습니다. 파나소닉은 기존의 시네마 시장에서 활동하던 영상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진입하는 하이 아마추어, 특히나 단편영화 제작자나 소규모 뮤직비디오 제작자들을 위한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AF보다는 비트뎁스와 비트레이트, 영상 자체의 퀄리티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타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사진 유저의 베이스에 더 많은 영상 유저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비트뎁스와 같은 영상 스펙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AF와 같은 사용자 편의성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했던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어요. 영상 문법에서 포커스는 표현의 수단이자 미장센의 하나입니다. 작은 포커스 이동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죠. 파나소닉의 브랜드를 사용하며 익숙해진 매뉴얼 포커스가 지금 상업 영상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저는 연습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면 카메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커스는 연습해서 맞출 수가 있지만 8비트만 지원하는 바디에서 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10비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연말에 업데이트를 통해 더 발전한 S5의 오토포커스 기술을 S1H와 S1에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 롱보드 영상을 찍을 때 저는 16mm 화각, 풀프레임 기준 16mm, 그러니까 마이크로 포서드에선 8mm 화각을 주로 써요. 그래서 인물한테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찍기 때문에 인물이랑 멀어지면 초광각 렌즈의 특성상 공간 왜곡 때문에 인물이 엄청 멀어 보이거든요. 어차피 인물이 멀어지면 못 쓰기 때문에 MF로 인물이 완전 앵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둔 다음에 거기에 MF를 맞춰놓고 많이 찍었고요. 그리고 인물이 라이딩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은 경우는 MF로 해놓고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MF를 맞췄던 기억이 나요. 포커스 풀러를 따로 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AF로도 많이 찍었어요. 근데 AF라는 게 그때그때 환경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서 AF로 맞춰놓고 촬영을 할 때는 여러 테이크를 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좀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오여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픽스샷이고 대체로 인물이 뭐 움직임이나 이렇게 동선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찰감님 혼자서 이제 포커스를 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걷는 장면들이 나올 때 이제 짐벌씬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 물론 광각 렌즈가 가장 쉬운 방법이긴 했지만은 뭐 그러면 너무 막 광고 같기도 하고 약간 찰감님은 저랑 그런 걸 좀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물을 또 풀샷이 아니라 좀 상체를 타이트하게 찍다 보니까 그때는 좀 짐벌에서 이제 포커스를 이제 유지하기가 좀 어렵긴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촬영 감독님이 뭐 간격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찍는 식으로 해결하긴 했는데 그때 좀 여러 번 테이크를 가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시네마를 위한 바디로서 여러가지 기능적인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펙들이기 때문에 이번 리뷰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파나소닉 카메라의 컬러 사이언스입니다. 컬러 사이언스는 매우 추상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S1H에 다루는 콘텐츠이니 간단하게만 정의해 볼게요. 이미지는 카메라의 센서가 빛을 받아들여서 기록함으로 인해 생성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센서에 사용되는 필터, 이미지가 기록되는 방법, 해당 데이터가 최종 이미지로 해석되거나 처리되는 방법은 카메라 브랜드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컬러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일관된 컬러 사이언스의 적용은 포스트 작업 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사 브랜드가 급을 나누지 않고 좋은 컬러 사이언스를 신제품들마다 적용시켜준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럿들을 큰 변형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삐캠을 위해 저렴한 카메라를 구매하거나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여 워크플로우를 새로 만들더라도 포스트를 위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나소닉은 베리캠이라는 시네마 카메라를 만들고 있죠. 그러나 보급형 시네마 카메라, 1000만원대 수준의 엔트리급 카메라는 에바1이 유일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 가장 고급기에 최고의 컬러 사이언스와 최고의 스펙을 지원하더라도 자사의 브랜드의 탑 카메라의 판매량을 잠식할 걱정이 거의 없죠. 결국 급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S1H는 이렇게 좋은 컬러 사이언스, 미러리스 바디의 오래된 로그 감마 기술, 10비트 핸들링 기술들을 통해 포스트 작업에서 컬러를 만지는 데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조명의 부재로 인해 피부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피부톤만을 따로 분리하여 활기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피부톤과 비슷한 옷을 입거나 비슷한 배경에서 촬영되었다면 피부톤만을 따로 마스킹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조와 DR이 부족하다면 색이 뭉쳐져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마스킹을 위해 색이나 밝기를 선택했을 때 다른 부분들까지 선택되어 버리겠죠. 파나소닉 S1H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건 좋은 개조로 인해 마스킹 작업이 매우 편리했다는 것입니다. 피부톤을 쉽게 분리하고 쉽게 좋은 색으로 변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마스킹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큰 무리 없이 색상의 변형이 가능했습니다. 조금 덜 선택된 상황에서 채도나 색상을 변경하더라도 많은 색 정보량으로 인해 주변부의 색들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색 변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보량이 부족하거나 비트 심도가 부족하다면 깍두기 현상 등으로 마스킹되지 않은 부분이 노이즈가 발생한 것처럼 자글자글해질 것입니다. 이런 파나소닉의 영상 스펙의 장점은 색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네마 바디로서 꼭 필요한 건 부드러운 화면 속에서 선명함을 갖는 것인데요. 시네마 바디를 사용해서 처음 촬영을 해보면 생각보다 선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에서 디지털 샤프니스, 그러니까 선명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샤프닝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 카메라의 화질이 좋아 보이지만 막상 확대해서 보면 계단 현상이 많은 것도 이렇게 디지털로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시네마 바디는 필요 이상으로 선명하게 만들지 않고 후처리를 통해 작업자가 선예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좋은 정보를 담아두는 데 집중합니다. 예시를 위해 S1H의 이 화면을 보다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선명함이 느껴지시나요? 반대로 더 부드럽게 만들더라도 선명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넓은 개조와 DR 그리고 색 정보들이 화면의 각 영역들을 구분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이 영상도 선명하다고 느낍니다. 시네마 바디가 가지는 큰 장점이죠. 이렇게 파나소닉을 사용하면서 포스트 작업에서 여러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저만의 색을 찾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S1H는 전문적인 영상 프로덕션 뿐만이 아니라 영상 제작자를 꿈꾸는 사람들, 특히나 영화, 뮤직비디오, 광고 등의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장 상업용의 결과물을 내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 바디 중에서는 유일하게 넷플릭스의 인증을 받은 카메라로서 그 안정성과 신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나소닉 S1H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서 파나소닉 브랜드가 가진 영상 카메라로서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전공을 하지 않고 혼자 영상을 시작하고 배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해서 지금은 단편 영화나 뮤직비디오 촬영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S1H는 정말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만큼 리뷰에 부담이 되었는데요. 최고의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저처럼 영상을 혼자 시작하신 분들이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 참고할 만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리뷰를 만들어 보았어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파나소닉 카메라나 S1H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감성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